웅댕이와 궁둥이, 궁디, 방댕이, 방디, 방티. 웅디, 옹댕이라고 씁니다. 아, 예. 아이 씨발 뭔 소리다 한 거. 아니 영화에서 방금 뭐 엉덩이, 엉댕이, 궁디, 방티 막 이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투리를 모은 건가요? 사전 편찬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준어를 규정해야 했는데요. 저희가 단체 관람할 때 저 장면에서 굉장히 직원분들이 많이 웃었고, 그리고 다른 그 관객분들도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사실 그 말모이를 보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회자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당에 칠판을 놓고 전국에서 모인 학자들이 다양한 지역말 가운데 어떤 것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토론하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엉댕이, 궁디, 방티 같은 각기 다른 표기와 발음의 단어가 결국은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사실 서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앞으로 뭐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공문서도 작성할 수 있고 법도 만들 수 있는데, 그 분단 이전에는 큰 사전과 같은 우리말 사전을 그 말모이에서 편찬을 했지만 정권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단이 되면서, 분단 이후에는 사실상 남에서만 볼 수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 북에서는 북만이 볼 수 있는 조선말 대사전이 남에서는 표준어라는 이름으로 북에서는 문화어를 싣는 사전으로 편찬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 이 장면 보면서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 뭐 고추장도 그렇고 네. 가위도 그렇고 정말 사투리 지역어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조선어 학회가 네. 이제 표준어 같은 것을 사정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장면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물론 그때는 이제 나라가 없어진 상태였지만 어쨌든 조선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해야 뭔가 대화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실력도 기르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지역마다 서로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방금 이제 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말을 하나를 이것을 이제 표준으로 잡자, 그렇게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절대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조선어 학회가 사전 만들 때 사투리를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전국의 사투리를 다 모아서 이제 그것들도 정리를 해서 이 큰 사전에 다 이제 싣고 소개를 하고 설명을 했던 거죠. 진짜 그 시절에는 지금은 이렇게 매체가 발달이 돼 있지만 그때는 한 분 한 분 다 만나 뵈러 가야 되잖아요. 정말 고생을 하셨겠어요. 물론 이제 그러기도 했고요.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울, 뭐 당시에는 이제 경성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서울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이제 지방에 집으로 갑니다. 그럼 이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지역 말들을 수집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학생들이 갖고 오면은 이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서 조선어 학회로 보내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하셨구나. 갖고 이제 또 네. 이제 반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사무처장님 아까 문화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화어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문화인이 쓰는 말이 문화어죠. 문화인이 쓰는 말이 맞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네. 대로 저희가 우리는 표준어인데 왜 북에서는 문화어라고 네.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표준어는 서울말을 기준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서울말이 기준이라면 문화어는 평양말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두루 쓰는 규범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도 엉덩이와 엉댕이, 뭐 엉댕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남한에서는 사실상 엉덩이가 표준어지만 북한에서는 엉덩이와 엉댕이를, 사실 발음도 쉽지가 않네요. 모두 문화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한에서 아기와 애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아기가 표준어지만 북에서는 애기가 문화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의미는 있지만 사실 표기는 다른, 각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갈치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이 부산인데요. 뭐 갈치 사이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볼 때 남한에서는 사실 칼치가 사투리입니다. 지역어. 네네. 그런데 예전에 저 어르신들께서 칼치 네, 많이 네. 하셨어요. 그래서 뭐 예. 강원도나 경남이나 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셨는데요. 사실 반대로 문화어에서는 칼치가 표준어고 갈치가
사투리라고 하죠.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내야 하는 내일 그 결의말 큰 사전에는 북에서는 갈치와 갈치를 같이 쓰고 있다라든지 그런 붙임 설명을 할 예정이고 명시할 예정입니다. 예. 부산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네. 반가운데 전 대구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할까요? 집에서는 칼치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갈치, 칼치가 표준어고 사투리인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아, 너무 재밌네요. 맛만 있으면 되지 그쵸. 않겠습니까? 너무 맛있는데. 아니, 그 말도 좀 통일이 돼야 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갈치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아니요 네. 나는 칼치 먹으러 아, 또 다르게 네.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저희가 그런 규범에 문제가 대해서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가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헌법을 얘기하니까요. 예. 네. 네, 그러면 이 표준어와 사투리를 정한 후에 뜻풀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만든 우리말 사전이 없던 시절에 사전을 만들려면 일단 그 한반도 전역에서 어떤 말이 쓰이고 있는지 알아야 했고 영화 제목처럼 그동안은 한 번도 모아본 적이 없는 말을 모아서 그중에 규범으로 삼아 사전에 실을 만한 말을 합의하고 약속해서 정해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인터넷 환경이나 잘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나 뭐 SNS나 뭐 편지를 통해서 모아보자 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놀라울 정도의 양이 모아지는데요. 당시는 말을 모으는 작업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지난한 작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한글이라는 동인지의 구독자들 그리고 방학을 맞아서 보면 이제 열차에 앉아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학생들 편을 이용해 전국 각지의 말을 수집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결의말 큰 사전은 현재 편찬되고 있는 사전 중에 드물게 아까 그 먼저 계속 말씀하신 부분과는 조금 상충되는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사전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저희 사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규범어라든지 하나의 표준어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달리 쓰는 단어를 하나로 합쳐서 그동안 사전을 만든다고 간간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사실 결의말 큰 사전은 갈치와 칼치를 모두 쓸 수 있다. 이런 다양성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어떤 남의 규정이라든지 북의 규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남북이 협의를 하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단 토시 한 글자나 단 단어 하나의 단어도 합의하지 않고서는 수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규범을 원칙적으로는 지키되 다양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전으로 불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교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언어라는 것이 오랜 분단과 그래서 분단으로 따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규범 차이 때문에 상당히 이질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남북이 언어 의사소통을 할 때 뭐 통역이 필요할 정도의 이질화는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분들이 대화할 때 한 30% 정도의 이질화가 있고 오히려 전문 분야에서의 이질화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가 막상 사전을 준비하다 보니 어떤 차이보다는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이 훨씬 크고 그리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오랜 분단과 규범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만나지 못하는 횟수가 길어질수록 이질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질화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후려치는 거지. 후려치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맛이 없고 후려치다. 응? 이런 말 잘 듣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래 이렇게 되죠. 선생님, 휘갈기다는. 휘갈기다요. 예. 휘갈기다 이게 후려치는 거고 휘갈기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네. 요게. 아, 이거. 옆. 그럼 그 말로 한번 풀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장면은요. 네. 이 후려치다 또 이제 휘갈기다. 네. 이게 좀 비슷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 위에서 내려치면 후려치는 거고 옆으로 치면 휘갈기는 건가? 뭐 계속 지금 비슷한데요? 네. 뭐 헷갈려하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휘갈기다 하고 이 후려치다가 이런 뜻이 있어요. 후려치다는요. 그 주먹이나 채찍 따위를 휘둘러서 힘껏 갈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뜻은 물건 값을 이제 터무니없이 많이 깎는 거 있죠. 예, 그때 값을 좀 후려쳤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이 휘갈기다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 등을 주먹이나 이 채찍 따위로 휘둘러서 세차게 때리거나 치는 거,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이 글 쓸 때요, 붓글씨 같은 거 쓸 때 막 마구 휘갈겼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좀 엄밀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비슷한 말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조금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 사전 편찬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셨겠죠. 그 1번 뜻만 봐도 너무 비슷한데 그렇죠. 앞에 그 때리는 대상? 네네. 그것만 추가가 돼 있는 것 같고 의미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왠지 저기 휘갈기다는 후려치다는 좀 아픔의 차이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제가 봤네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전을 만들 때는 이게 뉘앙스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북에서는 뜻빛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빛깔 차이다. 풀이를 할 때 결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사실은 미세한 차이지만 굉장히 실질적으로 느낄 때는 단어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북에서는 뜻빛깔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뜻빛깔 이름 우리도 굉장히 저기 네. 그 뉘앙스 이전에 네. 어감이라든가 네. 말맛이라든가 아, 이런 네. 말들 그렇죠. 썼어요. 네. 네, 이렇게 영화에서는 단어를 수집하기 위해서 잡지에 광고도 싣고 이렇게 판수 친구들도 나오잖아요. 요즘은 어떤가요? 예,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대다수의 사전들은 잘 아시다시피 뭐 말뭉치라는 건 단어의 뜻이나 뭐 이런 문헌 자료들을 모은 그 종합적인 언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그런 자료를 말하는데요. 뭐 말뭉치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사실 단어를 채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회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기적으로 각 지역에 사실 지역어 조사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10년까지는 국내 지역어를 조사를 했고요. 해외 지역어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지역어, 특히 중앙아시아, 고려말이라든지 중국 연변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 지역어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남한에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업회 초창기 때 합의서에 북에서도 북한 지역별로 그 지역어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경도나 평안 남북도, 뭐 자강도, 양경도 그 다 지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사실 공동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할 때 7박 8일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지역어를 어떤 걸 조사했는지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고 그런 과정도 거쳐서 사실 저희 사전이 가지는 의미가 아까 그 영화에서도 지역어를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좀 재밌게 묘사가 되고 네, 열심히 네. 하는 거로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사실 지역어가 그 지역의 언어적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어적 감수성이 그 어느 단어보다 밀접하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전이 좀 더 풍부하고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수록하는데 지역어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뭉치라고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국문과 출신이거든요. 네. 이렇게 또 동질감이. 국문과 출신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너무 예. 좋아요. 그러시군요. 네. 교수님은 사업가셔서 네. 제가 사전 정보를 너무 조사를 많이 해왔나요? 아니 네. 그래서 제가 네. 대학 시절에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했던 구어 말뭉치 구축 프로젝트에 네. 참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제가 라디오를 직접 들으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를 전사하는 작업을 직접 받아 적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사전 편찬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진짜 사전 편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 목숨을 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전을 편찬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전 편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시경 선생께서 사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때 이제 우리 조선이 약간 그 근대화에 뒤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조선을 빨리 정리하고 통일하고 그리고 사전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근대화를 실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문명 국가들은 다 사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5,000년 역사를 얘기하면서도 사전이 없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같은 것도 있었던 겁니다. 조선어 학회가 이 사전을 만든 것, 이것은 이제 조선어를 근대적인 언어로 만든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독립운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 주권을 상실한 이 조선 민족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과 글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키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이제 얹혀지게 됐던 거죠.